온 천지가 녹색의 고든 대나무로 빽빽히 들어선 아홉산 숲. 숲은 내 조상의 땀과 숨결을 거쳐 지금 우리의 가슴으로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보이는 모든 빛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빛들이 광합성과 삼투압을 거듭하길 수천만 번. 마침내 우리 가슴 속에 그루터기로 내려앉은 숲. 이번 숲으로의 여행은 오랜 세월을 대물림하면서 정성으로 가꿔온 숲입니다. 하늘 높이 뻗어오른 대나무의 웅장함이 보는 이를 압도하는 이곳, 바로 아홉산 숲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의 환경 전문 기자 조홍섭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초록의 땅인 숲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인데요. 오늘 여행할 곳은 지난 2003년 제4회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 부문에 선정된 곳입니다. 푸르고 싱싱한 대나무 숲과 적성, 은행나무, 참나무, 잣나무가 아름드리로 자라 하늘을 찌르며 거기에 깃들어 사는 야생동물, 산새들의 지저김, 온갖 들것과 곤충들의 속삭임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그곳은 바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아홉산 숲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한적한 여유가 느껴지는 미동마을입니다. 이곳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숲이 있는데요.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 아홉산. 대도시 근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통 숲이라 더욱 설레는 곳입니다. 아홉산 숲에 들어서자마자 흔하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대나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바로 국압죽이었습니다. 숲 앞마당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국압죽은 줄기가 마치 거북등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여느 대나무보다 아담한 키에 싱그럽고 부드러운 이파리가 조밀하게 피어난 국압죽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아 세계적으로 재배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마침 생태 체험 학습을 온 아이들. 굵기하고 높은 요 죽순이 딱 나면 다 1년에 다 크고 굵은 것도 다 굵고 이래 됩니다. 생전 처음 본 국압죽의 신기한 생김새에 매료된 듯합니다. 아홉산 숲의 9대째 산주 문백섭 씨의 고택 관미현.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문씨 일가가 4대에 걸쳐 살았다고 합니다. 집 마당에는 저의 시선을 끄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은행나무였습니다. 산주인 문백섭 씨의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기념으로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요. 문 씨는 벌써 100년을 훌쩍 넘긴 이 은행나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의 할머니가 심으신 거다 말이죠. 시집 오셨지. 시집 기념식 올 때. 식수로 지금 심었겠지.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왜 하나만 심어요? 암수를 같이 안 심어요? 여기 이제 암수하고 수수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예. 암나무 여기 가지가 처진다 아닙니까? 예. 저 숲나무는 여기 따로 위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건 암나무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 갖고 예. 이 집에 야외 가면 은행나무가 참 많네. 아홉산 숲을 300여 년간 정성의 손길로 가꾸고 있는 문씨 일가. 숲이나 나무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산다. 예. 그거예요. 어른들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이제 할아버지도 뭐 묘목을 심으면서 손자인 나도 이 나무 덕을 못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성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제목으로 어떻게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뭐 반출해낸다든지 하는 거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도 조림하는데 이렇게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확실히 사람보다는 숲은 생명이 긴단 말입니다. 서울 남산보다 조금 높은 해발 350m의 아홉산숲. 산자락에 자리 잡은 종가의 고택 뒤로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수천 평의 대나무 숲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아홉산숲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맹종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죽순용인 맹종죽은 효자 맹종이 겨울철에 죽순을 캐어서 어머님께 드렸다는 전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약 1만여 평의 맹종죽이 자라나는 이곳은 푸른 생명력이 힘차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종죽 숲에 이미 여기저기 고사목이 되어버린 나무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생명력과 번신력이 강한 대나무의 세력이 커지면서 다른 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햇빛 경쟁에서 압도적인 대나무가 땅속 줄기를 확장해 나가면 어떤 나무도 견디지 못한다는데요. 지금 넘어져 있죠. 저도 다 힘을 실어도 넘어져 있고 대나무가 최고가 대나무 이길 장사는 아무도 이렇듯 대나무는 아홉산의 상징이자 최근엔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람한 소나무들이 대나무들에 의해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의 참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아홉산 숲의 생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대나무 숲의 바람은 초여름 날씨인데도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사람 키만하게 자란 죽순을 발견했습니다. 키우는 거다 이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너무 그 니그린이 많이 나와서 세가지고 못 먹고요. 지금 이제 딱 좋은 게 저거 조금 여기 뒷산을 정성껏 가꾸고 벌채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전통이 대대로 이어져 오늘의 아홉산 숲을 이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해마다 대나무를 수확해 얻은 소득으로 숲을 관리했지만 요즘엔 정월 대보름 행사 때 달집 만드는 용도로 몇 대 나가는 게 대나무 수요의 전부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의 수요가 끊기면서 해마다 숲의 유지 관리비는 고스란히 문 씨의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이제 이 맹종죽은 원래 원산지가 중국인데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용도는 결국 이제 죽순용인데 이게 다른 지역보다 이제 남부 지역에 있고 또 이 토양의 영양 상태 좋아가지고 다른 숲들보다는 굉장히 그 나무가 굵고 키가 큽니다. 옛날에는 이제 매년 죽순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 생산량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나무는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의 기장군의 특산물로 기록될 만큼 이 지역의 대표 식물인데요. 왕대, 솜대, 오죽은 옛날부터 심었고 맹종죽과 구갑죽은 18세기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아홉산 숲에는 5가지의 대나무가 있는데요. 죽순용인 맹종죽의 분포가 가장 넓습니다. 맹종죽은 가슴 높이의 지름이 최고 20cm에 이르며 키도 10에서 20m나 되는 큰 대나무입니다. 면적이 약 43만 제곱미터나 되는 아홉산 숲은 원래는 자연림이었지만 25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육림이 시작됐는데요. 특히 일제시대 때부터는 구역별로 나누어 편백나무, 삼나무, 낙엽송, 은행나무, 맹종죽, 잣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조림해 지금의 울창한 숲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만 해도 50년 이상의 그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숲이 훨씬 더 우거졌죠. 예, 제일 큰 변화는 우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변화라면 침엽수들이 이제 화렵수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건 더 자세한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숲이 많이 우거지면 그건 사실입니다.
환경보존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사유림이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홉산숲. 현재 숲의 훼손을 우려해 일반 개방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하는 15인 이상의 학교와 환경단체 등에게만 개방을 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마침 아이들의 생태교육 체험이 한창이었는데요. 자, 말이 간격들이 그 일정하죠. 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자라기 시작하자 하는 순간 여기서 자라기 시작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마디 각각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같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물러요. 근데 얘가 나이가 집이다. 그 세월이 집이 지날수록 부서졌다. 단단해지죠. 만져보세요. 막 채취한 죽순을 먹어보는 아이들. 매년 따뜻한 남쪽에서만 자라고 죽순을 식용으로 사용해 강남죽이나 죽순대라고 불리우는 맹종죽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고 명물로 체험객들에게 인기인데요. 이게 무슨 기로도 융단같이 보들보들한 짐승털 같아. 꽤 두껍고. 대나무의 땅속 줄기 마디에서 돋아나는 어린 순을 말하는 죽순은 육질과 향기가 좋아 청과용과 요리로도 널리 쓰이는데요. 아홉산 숲의 맹종죽 죽순은 5월에만 한시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아이들은 이색적인 체험에 신이 난 모습들인데요. 아홉산 숲 관리자로부터 좋은 죽순 고르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순은 너무 작은 것도 요 정도 되는 거 여기 많이 있는데 이거 캐면 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요 정도 되는 거는 캐시야 고소하니 삶으로는 고소하니 맛이 있고 그 다음에 키가 굉장히 큰 거 있죠. 저거를 해 가시도 되는데 위에 거를 이제 요 정도만 필요합니다. 아홉산 숲의 산주인 문백섭 씨는 이 숲을 수목원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는데요. 숲이 담고 있는 것과 보존해왔던 과정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의 산림이나 자연 환경에 이게 하나의 그 사례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약간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견인차가 된다면 후에 이제 그 이상 바랄 거는 없고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수목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좋겠다. 숲의 가치를 인정해 크게 손을 대지 않으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수목원 형태로 아홉산 숲이 운영되길 바란다는 문백섭 씨. 좋은 자연 환경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의 꿈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니요, 저도 처음이에요. 예. 고사리 손으로 싱싱한 죽순을 캐고 나르는 아이들. 이만큼 산교육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죽순을 캐며 자연의 매력에 흠뻑 빠진 듯한 가족들의 모습들을 보며 아홉산 숲의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자, 우와, 나도. 이게 좀 위에 거 쳤잖아. 이 공기만 해도 아홉산의 이 묘미를 알겠고 특히 이 죽순을 캔다는 그 즐거움 그것이 제일인데 애하고 같이 하니까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아홉산에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 와봤어요. 아, 처음 예, 오셨어요? 예. 근데 자녀분이랑 같이 이런 체험하니까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 생명의 숲에서 항상 이렇게 체험하는데 아홉산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오니까 너무 뭐랄까 이게 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 오늘 자연 속 생태 체험을 통해 아이들도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연의 선물을 한아름 안고 내려갑니다. 원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죽순이 나오는 죽순은 항상 한 20여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예. 딱 20여밖에 안 나옵니다. 5월달에. 예예예. 그래 나오고 나면 이제 5분에 정리를 한 해보고 이래 해서 이제 정리가 좀 되고 되겠나 한번 보고 그래가 이제 연중 이제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 중입니다. 아홉산 숲을 보면서 부산 지역에 이렇게 잘 가꾸어진 숲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없다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아홉산에 누구나 찾아와 숲 체험 학습과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곳, 나아가 식물 생태 연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싱싱한 생명력이 압도하는 대나무숲. 빽빽하게 하늘을 가린 대숲은 큰 그늘을 만들어 울창한 밀림 같기도 한데요. 이 대나무는 공기 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고정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최근 산림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소나무의 4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되며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고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나무의 그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킨 시범님으로 꾸며보자 그런 제안도 해놓으셨던데. 그게 이제 결국 그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그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강압성에서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대나무 같은 경우는 그 죽순이 그 나서 자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단위 면적당 그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그 흡수를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대나무를 심으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 양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대나무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거의 단순잎으로 변하면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종 다양성의 그 이제 저하를 가져오는 거죠. 훌륭한 효능을 지닌 대나무이지만 동시에 다른 식물의 종 다양성 저하를 가져온다는 대나무. 아홉산 숲에는 울진 금강송 모습을 빼닮은 소나무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손길 덕분인데요. 동행한 정우규 박사는 아홉산 숲이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오랜 기간 가장 모범적으로 가꾼 보육림의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홉산 숲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의 종류는 대략 50종에 이르며 맹종죽과 더불어 층층나무, 소나무, 히말라야 시다, 편백 등이 높은 숲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은 땔감 등 사람이 이용하면 좋은 나무부터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아홉산 숲도 그렇습니다. 부산이란 큰 대도시 변두리다 보니까 지금 호수가 많이 좀 옛날에 한 40~50% 정도 충분히 됐거든요. 이 마을이. 근데 이제 숲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함부로 수목을 베는 거는 엄격히 통제를 하고 근데 그때야 뭐 또 다 땔감을 나무에서 얻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 지역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이었던데 땔감을 이용하기 위해 좋은 형질을 지닌 나무들만 베어가게 되면 숲은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좋은 형질의 나무만 사라진다면 숲에는 꼬불꼬불한 소나무 등 열등한 형질의 나무만 남게 될 텐데요. (60년대) (70년대) 이제 그때 그 나무를 이렇게 이제 베어떼면서 사실 이제 형질이 좋은 것들이 땔감을 떼기도 좋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지금 강원도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강소나무 같은 쭉쭉 곱게 돼 있는데 저기 경주 뭐 안강 이쪽에 가면 꼬불꼬불한 이유가 이제 거기서 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인공의 그 힘이 적게 가해졌기 때문에 결국 좋은 형질을 가진 나무들이 이제 잘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홉산 숲은 열등 인자를 솎아내고 토양 유기물층을 꾸준히 유지해온 결과 인목 육종의 필수적인 훌륭한 형질의 유전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홉산 숲은 나무 연료를 사용할 당시 인근 주민들의 벌목에 대해 매우 엄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남벌은 철저하게 막으면서도 해마다 일정 구역 내의 나무들의 가지를 벨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월동용 땔감과 가지치기를 동시에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흐드러진 층층나무 꽃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보기에도 곧게 뻗어 자란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이 좀 많은 것들이 200 내지 300년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100년 내지 200년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난 것을 좀 이제 열등인자를 가진 것들 잘라내고 우량한 개체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숲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모범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인공림으로 직접 심었지만은 지금 그런 것보다 그 지역에 나는 것들을 가꾸어서 이걸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목재로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300년간 아홉산 숲을 지킨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홉산 지기들은 간벌과 가지치기, 잡목 제거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일제시대엔 송진 채취 등 강제 징발에도 어렵사리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숲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우리가 뭐 400년까지는 안 되지만 말이 쉬워 400년 한 300년은 넘었고 마찬가지로 내 이후에도 한 3, 400년은 좋게 보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건 일생일대의 이 작업밖에 없고 선조들의 손길과 정성이 배어 있는 곳, 대를 거듭할수록 더 깊게 뿌리 내려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믿음 하나로 마침내 사유보다는 더 어려운 공유를 이뤄내기 위해 오늘도 꿋꿋이 아홉산 숲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깝게 위치해 있는 작은 이동마을의 아홉산 숲을 여행해보니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유림인 아홉산의 울창한 대나무 숲과 아름드리 적송, 층층나무와 참나무들의 장관에 놀라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을 실감했는데요. 여기에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숲속을 걷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9대에 걸쳐 300여 년 동안 정성의 손길이 빽빽이 자리한 아름다운 아홉산 숲. 당장의 이익을 떠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숲을 관리한 것이 지금의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한 비결이 아닐까요? 오늘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